지금의 중동의 나라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 요르단 등 뉴스나 축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나라들은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뜻도 아닌 영국과 프랑스 등 당시 강대국들이 제 멋대로 그은 국경선으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5년 어간, 당시 지금의 사우디 메카의 부족 지도자인 후세인 빈 알리, 그는 당시 강대국이자 1차 세계대전 당사국인 영국의 이집트 주재 고등판무관 헨리 맨마운과 수차례의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랜드 샤르프님께서 우리 영국을 도와서 오스만 터키에게 승리를 한다면 하심 가문을 중심으로 아랍의 독립국가 건설을 적극 돕겠다는 것이 우리 영국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슬람의 하심 가문의 족장 샤리프 후세인, 아랍의 통치권을 저에게 주세요. 이슬람 세계의 칼리프가 되고 싶습니다. 1916년 6월 10일 영국의 이 약속을 믿고 후세인은 아랍 항쟁군을 결성하고 오스만 제국을 향한 항쟁을 선포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과 한편인 연맹편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오스만 제국을 뒤에서 쳐서 무력하게 만드는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다음에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 경이 유대인 재벌 지도자 로스차일드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건설 국가를 지지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른바 벨푸어 선언. 아랍인들에게는 아랍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해놓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한 이중 약속인 셈입니다. 영국과 손을 잡고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메카의 지도자 후세인 빈 알리, 그가 다스리던 왕국 헤자즈 왕국은 벨푸어 선언에 항의하면서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에서 영국과 프랑스 위임 통치령의 설립을 명시한 베르사유 조약의 비준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양국의 내전 지원이 중단되고 결국 사우드 가문에 패망하고 맙니다. 말을 듣지 않는 후세인의 히다즈 왕국을 영국이 도와줄 리 만무합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파이살과 압둘라는 1921년 이라크와 트레스 요르단 통치자로 임명이 됩니다. 사실 1915년 후세인 맥마운 서한에서 영국이 약속한 독립 아랍국, 1916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비밀협정, 그리고 1917년 유대국가 건설을 약속한 벨푸어 선언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문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1914년 6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트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하는 길에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의 총탄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를 계기로 그해 7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의 전쟁을 선포하고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은 시작됩니다. 이에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경고장을 날렸고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은 또 크게 확대됩니다. 며칠 후 8월 3일 프랑스는 독일을 공격하고 8월 4일 영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협상국으로 한편이 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으로 한편이 되면서 세계대전으로 번집니다. 이런 제1차 세계대전 와중인 1915년 3월 20일 전쟁이 승리했을 시 동유럽과 중동 지역을 놓고 영국과 러시아 간의 협약을 체결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 터키의 유럽 지역 반 이상과 다르달렐 해협 통제권을 러시아가 갖고, 이에 영국은 페르시아와 석유가 풍부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함해서 터키 지역을 자신들이 갖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같은 해 11월 23일 러시아와 영국 협정을 바탕으로 영국의 고위 외교관이었던 마크 사이크스 경과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브랑수아 피코라는 사람이 1915년과 16년간에 몰래 만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프랑스와 피코경. 우리가 만나서 밥상을 좀 멋지게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오스만 터키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기면 이렇게 나누어 갖자고 말입니다. 영국은 빅토리아 대영제국의 복원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국보다 자신들이 큰 나라가 영국의 해상권을 빼앗겨서 제국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오스만 제국의 핵심부를 장악함으로써 나폴레옹의 후예답게 내륙을 치고 들어가는 육군의 기상을 보여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오스만 제국의 땅에다가 국가를 재편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오늘날의 중동 국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내용인즉 프랑스는 메뉴 파란 곳은 프랑스가 직접 다스리는 지역으로 하고 그 아래는 시리아라고 하는 왕국을 만들어서 프랑스가 원하는 리더십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 옆에 파란 부분은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시민혁명의 본산인 프랑스의 체면에 맞도록 레바논이라는 작은 나라 한 곳 정도는 공화정을 한번 세워보기로 합니다. 오늘날 22개의 아랍 나라 가운데 레바논이 중동 속의 유럽같이 느껴지는 것은 아마 그 이유일 것입니다. 영국은 맨 밑에 우측 빨간 부분은 영국이 직접 통치를 하고 분홍색 부분은 반으로 나누어서 아랍 가문 리더를 세워서 오른쪽은 이라크라고 하는 왕국을 세우고 왼쪽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러시아는 이스탄불, 터키의 그리고 오스만 제국 내 아르메니아 지역을 갖기로 합니다. 전쟁도 끝나기 전에 오스만 터키가 다스리던 땅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3대 성지가 있는 예루살렘은 뇌관이라 관리지역으로 놔두어 버립니다. 사이크스 피코 협상이라고 불리는 이 협정은 1916년 5월 16일 체결이 됩니다. 비밀 협정은 러시아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전복되어 버리자 제정 러시아 몫으로 약속한 권리를 이 두 나라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자 러시아 혁명가들이 이 비밀 문서를 공개해 버림으로써 추악한 강대국들의 비밀 문서 실체가 세상에 나와 버렸습니다. 국제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경찰 국가를 자임하는 선진 강대국들의 논리, 정의, 진리, 호혜, 안타깝게도 강대국의 국익이라는 사실을 멀지 않은 20세기 역사에서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분쟁의 씨앗을 알았으니 우리는 똑똑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중동 지역 이곳은 또 석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석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